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을 위해 마을회가 공익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에까지 억대의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주민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 학급의 학생 수 100여 명인 농촌의 한 초등학교.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9년 학생 수가 급감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을 소유로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자녀를 마을 학교에 보내는 이주민 등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구당 임대료는 1년에 500만 원, 한 해 4천만 원을 마을회가 받아 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1억 600만 원이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이 종부세가 이 마을이 법인으로 봐서 이 1억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참 기가 찰 오르십니다. 이게 은행에 대출 받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반납해서 하든지 해서. 또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 초 준공된 마을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에 종합부동산세 1억 30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제주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마을회가 소유한 공동주택은 17곳. 건물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마을은 세율 2.2%가 적용됐지만 법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마을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된 겁니다. 실제 이 일은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마을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올해 제주 지역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1,40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과세 대상자도 40% 늘어난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마을 공익 목적의 부동산까지 예외 없이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농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마저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종부세 논란은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별다른 수익이 없는 비영리 법인인 문중까지도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 막대한 세금을 떠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MBC 경남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 4채가 자리 잡고 있는 함안의 한 마을. 8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주택들의 땅 주인은 한 문중입니다. 집을 못 지어가지고 집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그럼 땅을 빌려줄 테니까 집은 지가 살아라. 이들은 문중 관리비 차원에서 거주자에게 매년 15만 원 정도를 받았고 이 돈으로 7만 원 안팎의 재산세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900만 원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이 문중에 부과된 겁니다. 900만 원씩 내라고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량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이런 데에서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이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 이 문중은 지난 8년 전 한 집안의 세금 등의 부담을 몰지 않으려고 비영리 법인으로 등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정부가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높이면서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된 겁니다. 이 집에 다 개인적으로 지금 사람이 자기들이 집을 지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양을 하려고 해도 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전문가들은 문중의 경우 정부가 관리해왔던 비영리 법인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 걸로 보인다며 현황 파악과 함께 관련된 기준과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유교적인 그런 문화 이걸 고려할 때 감안해줄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조세피 수단으로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잘 지키는지만 감독을 해야 돼요. 종부세를 내는 법인은 6만 2천 곳.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2번째로 많은 56명 발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강화된 방역 수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모 중학교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그제 2명에 이어 어제도 학생과 교사 23명이 확진돼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오후 5시까지 56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8월 15일 역대 최고인 6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30명을 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에서 이제 아마 좀 확산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고, 소아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한 달여 만에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도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5개 업종에서 식당과 카페, 영화관을 포함한 16개 업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손님이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는지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일이 찾아오는 고객들 대상으로 쿠브 앱을 통해서 방역 패스가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란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손님들이 또 그걸 갖다가 편하게 응해 주실지도 의문이고, 저희도 또 일일이 손님들한테 좀 그런 걸 강요하는 듯해서 죄송스럽고.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청소년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패스 적용 연령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적용하는데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올해 JDC 면세점 매출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JDC 내국인 면세점 매출이 6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JDC 면세점은 2003년 개점 첫 해 매출액 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 5,400억 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4,4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주시 중앙사거리는 지난 1983년 지하도 상가가 들어선 이후 철거된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지하상가 상인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38년 만에 횡단보도와 승강기 설치가 마무리돼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동문시장과 탑동, 관덕정을 연결하는 원도심 가운데 위치한 중앙사거리. 38년 만에 새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지하도 상가로 내려가는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 12개와 엘리베이터 4대도 설치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고령자, 유모차를 탄 유아를 동반한 시민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인들은 깔끔해진 거리와 편리함에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도심이 확 바뀐 모습만큼이나 이제 고객이 넘쳐나고 이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46억 원, 공사 지연 등 건축비 상승으로 당초 예산 29억보다 60% 늘었습니다.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는 지난 1983년 지하상가 조성과 함께 철거된 이후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지하도 상가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하 상점과 상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상에 점포를 가진 상인이나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며 요구하는 등 갈등은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보행자들은 길을 건너려면 지하도로 연결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주시 동문시장 입구까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지하도 출입구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제한했고 지하 상점과 상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3월 공사가 시작됐고 제주시는 완공과 함께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2022년 초에는 원도심 상점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합시다. 38년 만에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제주시 중앙사거리.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눈 소식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8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해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대기 정체로 인해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양호한 편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북부 지역 8도, 서부 지역 11도, 한라산 높은 곳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산행하시는 분들은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볕이 들면서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북부 지역은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쾌청하겠고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파고가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 해상으로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겨울치고 포근함이 감돌겠고요. 제주도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하다가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 건의문을 청와대와 정부 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별 사면으로 신년 특사가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위해 사면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기소된 주민은 250여 명인데 지금까지 사면이 이루어진 주민은 39명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립요양원은 해고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주도립요양원이 노조 간부인 시설관리 직원의 정년 초과를 사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제주에 여행을 온 A씨는 지난달 11일 제주시 연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전라북도가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등 3개 단체장은 세종시에서 건의문을 발표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에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인접도만 포함돼 제주와 강원, 전북은 제외됐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들여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영업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7월 이후 신규 가입자로 유흥업과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제주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88건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2.2건으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에 하루 평균 0.3건보다 7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